자, 그럼 먼저 갑신정변에 대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배우기 전에 우리 조선에 있었던 계화파들이 분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계화파들은 어떤 계화파들이 있고 그 각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계합파는요,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 때 이렇게 분화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건 계합파입니다. 여러분, 온건이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이게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개화를 원하는 세력이 바로 온건 계합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은요, 우리 동양의 제도, 동양의 사상,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도와, 그리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오른쪽 사료를 보도록 할까요? 온건계합파는 동양의 도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라고 했었죠. 사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뀔 수 없는 것은 도다.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여 고정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기이다. 이게 바로 동도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롤모델 국가는 뭐였나요? 여러분 저번에 배웠다시피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어떤 가치 아래 추진이 되었었나요? 그쵸. 양무운동도 서양의 무기만을 받아들이자 했었어요. 중국의 몸이 되는 제도는 유지할 거고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중체서용이라는 가치 아래 추진이 되었죠. 따라서 동도서기를 주장했던 온건계합파의 롤모델 국가는 중체서용을 주장했던 청의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인물로는요, 김웅집, 어윤중, 김윤식 등이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 급진계합파가 있죠. 급진계합파는 말 그대로 급하게 바꿀 거면 한꺼번에 확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요. 분명 개화론, 아예 그 문화를 다 바꿔버리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사료를 보면요. 이들이 원했던 건요. 우선은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법까지 사상과 제도까지 서양의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 문명을 개화시키자, 급하게 개화하자라고 하는 급진개화파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롤모델 국가는요, 그쵸, 우리 같은 문명 개화로를 추진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합파들이 분화했었는데요. 그 중에 급진 계합파가 바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1884년이 바로 갑신년이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저번에 배웠듯이 이모군란은 어느 나라가 진압을 해줬습니까?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겠죠. 이런 청의 내정 간섭을 싫어했던 세력이 어느 세력이었더라고요? 그쵸.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라고 주장했던 바로 급진계합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급진계합파의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꾀했느냐? 바로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꾀했었어요. 이때 차관은요, 돈을 빌리다는 뜻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너 돈 빌려온다며? 근데 실패했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진계합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름에 따라서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급진계합파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싫어했던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요. 이들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얼른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 기회만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요, 베트남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프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청나라는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선 안에 있었던 청나라 주둔군의 절반 정도를 철수하고 말아요. 이 급진개합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 정변을 일으켜도 우리가 일으킨 정변에 진압할 청나라 군사가 반이나 사라졌네? 우리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변을 꾀하게 되고요. 이때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요. 우리 급진개합파는 자신들과 가까운 일본 공사에게 병력 지원을 약속을 받고 84년 갑신년에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갑신정변의 시작은요, 바로 우체국이라 할 수 있겠죠. 우정총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날은요, 이 우정총국이 처음으로 열리던 날이었어요. 개국 축하연을 틈타서요, 우리 급진개합파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뭐 불이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불이 나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때 급진개합파가 심어놓은 자객들이 나오는 사람 족족마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진개합파였던 김옥균 등이요,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들이 원했던 세상의 모습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개혁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혁정강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원군은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하재요. 자, 지금 대원군은요, 이모군란 때 어디로 잡혀가게 돼요? 청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청의 인질에 돌아오게 하고요. 그다음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하재요. 자, 이거는 곧 급진개합파가 원했던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문벌을 폐지하자. 이렇게 가문 대대로 잘난 집안의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요.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요. 문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12번부터 중요한데요. 자, 국가 재정은요, 호조에서 관할하대요. 자, 호조는요, 우리 조선 정부는 중앙 정치 조직이 의정부와 육조 체제잖아요. 이때 육조 중에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 바로 호조입니다. 근데 이제 호조에서 국가 재정을 관할하는데요. 단 국가 재정은 이 호조에서만 관할을 하고 그 밖에 모든 재무 관청은 폐지하재요.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서 재정을 이제 담당했다고 해야 되겠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수탈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합파 세력들은요, 오로지 호조에서만 딱 깔끔하게 재정을 일원화 해가지고요, 세금을 호조에서만 관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3번을 보면요. 대신간 참찬, 우리 그냥 관리라고 보면 돼요. 관리는요, 한문 안에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에서 정사를 결정하죠. 즉, 결정을 할 때 오로지 왕의 입장, 왕의 결정에만 따르지 않고요. 우리 신하들이 모여있는 이 의정소, 에서 논의라고 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서양적인 그런 정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의회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곧 내각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 둘의 모습을 알아두세요.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개혁의 주장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국가 재정의 일원화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 국가 재정 일원화에서 어떤 기구를 담당하게 할지 라는 그 명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갑신정변은 호조해서 관리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갑신정변은요, 또 청나라 군사가 개입함에 따라서 우리 3일 전화로 실패하게 되고 결과는 이런 식이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향과 결과를 보면요. 자신이 갑신정변 어느 나라가 진압을 했어요? 그쵸. 청나라가 진압을 하다 보니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화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당연히 어쨌든 우리가 정변이라는 거는 나라를 바꿨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변을 일으켰던 개화 세력에 대해 민중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약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한성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변준 죽은 일본에 배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 공사관이 불타게 됩니다. 그때 일본 공사관에 신축비를 보상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이 있었죠. 제물포 조약은 공사관과 관련돼서 어떤 조항이 있었죠?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자라고 했는데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조약에서 한성조약에서는 불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를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여러분들은 이거 좀 구분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텐진 조약은요, 우선은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를 하는데요. 나중에 한쪽에서 조선에 파병을 할 때는요, 서로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텐진 조약. 자, 조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요, 청일 양국 혹은 어떤 국가가 파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쌍방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라고 적혀있는 게 바로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가지고 각축을 벌이게 돼요. 첫 번째로는 거문도 사건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청나라 이제 간섭이 더더욱 심해지게 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종은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는 조러 밀약설이 유포가 됩니다. 이 러시아가 점차 한국에, 조선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위기감을 느꼈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당시 세계 정세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이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 전에 영국은요,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청나라의 중재로 인해서요, 이제 영국은요, 거문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거문도 사건도 어느 나라가 해결해줬다, 도와줬다? 청나라가 도와줬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죠. 우리 청나라 사람이었던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파견되게 되면서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을 가지고요, 청나라, 일본, 그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영국까지 넘보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이 조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 누구의 편도 취하지 않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 중립파론이에요. 이 조선 중립파론을 주장했던 두 사람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부둘러와 유길존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내무부를 설치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근대화 사업을 총괄했던 기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되고요. 전신 가설을 위해 전보국을 설립하고, 그다음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은요, 우리 미국에 보낸 사절단 이름, 그쵸, 보빙사의 영향에 따라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보빙사의 영향에 따라서 사관 양성을 위한 연무공원이 설립이 됐다. 이 내용은 그냥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조선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 바로 10년 뒤로 넘어가서 동학농민 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